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백내장이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백내장이란 우리 눈 속의 수정체가 혼탁해지고 딱딱해지면서 뿌옇게 보이고 이제 시력이 떨어지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수정체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통과시켜서 망막에 상을 맺게 해주는 카메라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체는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초점을 맞춰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내장이 생기게 되면 시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화면을 보니까요. 정상적인 눈하고 백내장, 특히 말기 눈이 좀 차이가 많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백내장 환자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요즘? 네, 그렇습니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에서 90% 이상에서 가지고 있는 아주 흔한 질환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술 통계를 냈는데 우리나라 50대 이상 인구에서 가장 많이 받는 수술 1위가 백내장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그 수술 건수가 약 1,300건 이상으로 2016년 이후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네, 생각보다도 훨씬 더 흔한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뭐 노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거라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백내장이 생기는 원인은 뭔가요? 백내장의 원인은 크게 선천성과 후천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선천성은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백내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 대부분은 원인 불명이지만 유전에 의한 것이라든지 태내 감염, 산모의 약물 복용 등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후천성 백내장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기는 노년성 백내장이 가장 흔한 원인인데요. 그렇지만 흡연이나 자외선 혹은 외상이나 포도막염과 같은 눈 속의 염증, 또 당뇨와 같은 전신 질환, 또 혹은 스테로이드 복용 같은 약물에 의해서도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증상은 어떤가요? 백내장 증상. 백내장이 생기면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시력 저하인데요. 대부분은 시력 저하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노안으로 생각하고 방치하기가 쉬운데 보통 환자분들이 원래 잘 보이던 TV의 글씨가 잘 안 보인다, 운전할 때 표지판이나 번호판이 흐리게 보인다라고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고요. 또 안개가 낀 것처럼 사물이 뿌옇게 보인다거나 오히려 밝은 곳에 나갔을 때 더 잘 안 보이는 주맹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햇빛에 나갔을 때 눈부심이 갑자기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사물이 이중으로 겹쳐 보이는 증상들이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또 특징적으로 백내장이 진행되면서 도수가 바뀔 수가 있는데 평소 근거리를 볼 때 돋보기를 착용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돋보기 없이도 가까운 글자나 사물을 잘 보게 되신다면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안과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백내장 증상들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이게 백내장하고 혼동하기 쉬운 질환 중 하나가 익상편이라고 들었어요. 네. 익상편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우리 검은 동자, 즉 각막이라고 하는데 그 각막 옆에 하얀 조직을 결막이라고 하고요. 이 결막이 각막 쪽으로 자라 들어가서 각막을 하얗게 덮게 되는 질환을 익상편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백내장은 눈 속에 수정체가 혼탁해진 질환이기 때문에 익상편과 백내장은 그 발생 위치부터 다른데 간혹 백내장 수술이 잘 끝나고 나서 그 눈 표면에 있는 익상편을 보시고 왜 수술을 했는데 그대로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익상편과 백내장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될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화면으로 보면 이제 눈동자 보니까 그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백내장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백내장의 치료는 결론적으로는 수술인데요. 초기에 백내장 환자분들에게서는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안약을 점안하기도 하지만 크게 기대를 하고 넣으시면 안 되고요. 보통 백내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각적인 불편 증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만 합니다. 눈은 우리 신체 구조에서 가장 작은 기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은 미세 수술에 해당되는데 수술이 모두 현미경 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간단히 수술 과정을 말씀드리면 각막에 1에서 2mm 정도의 작은 절개창을 만들게 되고 이 절개창을 통해서 수술 기구가 삽입이 되게 됩니다. 수술 기구를 삽입해서 수정체를 감싸고 있는 캡슐, 수정체 낭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원형 절개를 만들고 그다음에 초음파 기계를 삽입을 해서 그 수정체 내부를 잘게 조각을 내서 초음파로 유화를 시키면서 그 백내장을 제거하게 됩니다. 백내장을 다 제거하고 난 이후에는 그 수정체낭 안에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고 수술을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백내장은 뭐 안약으로 시기를 늦춘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바로 수술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수술 시기가 백내장 증상이 나타날 때 바로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수술 시기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백내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권장드리는 건 아니고요. 백내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 증상이 나타나거나 혹은 안경으로도 시력이 교정되지 않을 때에는 수술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과적 검진을 많이 받지 않았고 또 눈은 가급적이면 손대면 안 된다. 수술은 늦게 하면 할수록 좋다. 이런 인식 때문에 수술을 미뤄서 백내장이 심하게 진행돼서 결국에는 수술하기 까다로운 정도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안과적 검진을 통해서 백내장을 발견하기 어렵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 수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줄었습니다. 흔하게 이제 백내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안과 질환에 대해서 뭐 문제가 발생하면 노안이야, 뭐 나이 들어서 그래, 뭐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랬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내장 시기 놓치면 어떤 게 우려될까요? 백내장을 너무 방치하게 되면 최악으로 이제 백내장이 진행되게 되는 것이 가장 문제인데요. 이 수정체가 이제 점점 딱딱해지고 결국에는 수정체가 액화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정체의 원래 크기를 유지하지 못하고 수정체가 팽창하게 되는데 그러면 눈 속에 다른 구조물들을 밀기 때문에 안압이 급격하게 오르게 되고 환자분들은 굉장한 통증을,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백내장 자체만으로는 응급수술을 요하는 경우가 거의 드문데요. 이렇게 액화된 수정체로 인해서 급성 녹내장이 함께 유발된 경우에는 반드시 응급수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진행된 백내장을 방치하게 되면 수정체가 점점 돌처럼 딱딱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수정체를 제거하기 힘들 뿐만이 아니라 수정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초음파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이 초음파 에너지가 과도하게 사용되면서 눈 안에 다른 구조물들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수술 후에 회복이 더뎌지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으신 경우보다는 예후가 좀 더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안과 전문의 전미연 원장과 함께 백내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